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편한 감정의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길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얘기하면 버릇없단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얘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놓고 혼자 모든 걸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건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에, 개중엔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턴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론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유혹되지 않고 주변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 뒤로 숨지 않으며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단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주말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은정아, 너는 소원이 뭐야? 딱 하루만 은행을 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몰린 탓에 나온 대답이었다. 신이 정말 내게 딱 하루만 은행을 털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방값부터 생활비, 등록금 문제로 등골이 휘는 청춘들의 손에 큰 돈을 쥐어주고 싶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도 현대사회에선 돈이 마법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압박 앞에선 어떤 위로나 격려도 소용이 없다. 당장 굶주림을 면할 빵을 살 돈이 없는데 어떤 말이 힘이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유전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를 비롯해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공황, 실업, 조기 퇴직 등으로 겪는 경제적인 압박은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거나 집주인이 하루아침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른 문제는 머릿속에서 빛의 속도로 잊히고 오로지 돈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설상가상 부모에게 빚이라도 있다면 자녀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병원에 다니는 30대 여성은 어린 시절 IMF를 겪으며 삶의 기반이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걸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자책해왔다. IMF는 시스템의 병이고 내가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없는 문제다. IMF를 겪을 때 그녀는 심지어 학생이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는가? 이 같은 자기 혐오가 만성화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춰대해도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갖기도 힘들어진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런 내가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고 비하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가끔은 나를 최우선에 두어도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다이어트 클리닉의 특성상 20대와 마주하며 대화하는 일이 많은데 식이요법에 실패하는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취업 스트레스다. 구직난 속에서 취업을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반이다. 어떤 친구는 비정규직이나 하려고 힘들게 공부하고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든 게 아닌데 라며 한참 울고 가기도 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춘은 마음에 골병이 들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사회구조를 아예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보통 회사들은 채용한 인재가 업무와 잘 맞는지, 회사에 적응은 잘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계약직을 활용한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보자. 회사의 입장이 아닌 인재의 입장에서도 계약직 기간은 회사가 자신과 잘 맞는 곳인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계약직으로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회사뿐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상하지만 주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뜻밖의 가치를 챙길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을 자신의 신분으로 여긴다. 정규직이 아니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은 계약직을 거친다. 선망의 직업인 의사도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를 겪는다. 아무리 작은 병원이라도 직원들에게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다. 계약직은 어디까지나 사회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포지션일 뿐이다. 계약직은 한 개인의 가치 또는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다고 인생이 계약직인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자아의 가치나 존엄성은 상위 개념이며 직업은 그것의 하위 개념이다. 이 둘을 같은 층에 놓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만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여건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듯 언제든 정규직에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정규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부모 세대는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고 기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지금의 청춘은 환경 자체가 부모 세대보다 한참 불리하다. 그렇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7포세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7가지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7포세대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거라고 한다. 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 뒤에 숨어버리는가?
거부당하기 전에 먼저 거부하는 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다재다능한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해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해요. 취업을 못해서 다른 건 꿈도 못 꿔요.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 나는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난 빚이 있으니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식의 일반화로 자신의 미래를 단절시키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은 뿌리가 깊어 쉽게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불쑥 튀어나온다. 스스로 인생에 낙인을 찍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집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취업을 못해서 라고 항변하는 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회피와 부정이란 방어기제를 꺼내들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걸 쫓는다. 좌절과 실망을 자주 경험하면 어느새 견딜 만한 것, 버틸 만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황을 돌파할 기회가 와도 불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든다.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불편해도 익숙한 환경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러오는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춰야 한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하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쉽게 타협하던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며 좋은 게 나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희생과 양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 많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나서놓고 에너지가 소진돼 마무리가 미약하거나 왜 나만 야근해? 진짜 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든 나머지 회사를 관두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좋은 게 나쁘게 끝난 대표적인 사례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다. 왜 나만 해야 되죠?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 스스로 나서놓고 왜 남을 원망하는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된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인정 욕구가 강렬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인정의 욕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인정 욕구는 그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니 내가 다 뒤집어 써야지 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나의 인정 욕구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인정 욕구를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오버하는 건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나서는 건가? 이번엔 안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타인이 부당한 요청을 할 때 반사적으로 수락하는 일 역시 없앨 수 있고 말이다. 나 역시 진료실에선 환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 시청자나 방송 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금방 피로해져서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나는 진료 시간을 빼먹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
에너지의 비중을 진료의 80%, 방송의 20%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감정의 소모를 덜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거절을 못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는 착한 여자였기에 이만큼 인정받고 성공한 거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에선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고자 노력할 때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도 상대를 배려하면 자신에게도 좋은 평판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일수록 성공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고쳐야 할 포지션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지션으로 발상을 전환해보면 어떨까? 그게 힘들면 인정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욕구를 살피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 둘 중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 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양보와 배려를 특기로 살리라고 권하고 싶다. 양보와 배려가 정신건강에 너무 해롭게 작용되지 않도록 강도나 빈도수를 조절해가면서 말이다. 20년 넘게 착한 여자로 산 사람이 인정 욕구를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